그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저는 집중을 어느 정도 강조하냐면 그 우리 애 고3 때까지 집중해서 공부해라 소리만 했어요. 집중하면 따라서 기억도 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우리 애들 이제 독서 수업을 제가 쭉 했으니까 그러긴 한데, 아빠는 조금 해도 괜찮고요. 엄마는 안 좋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아빠도 하는 건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아요. 식구들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끊임없이 평가가 들어가는 거라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데 친구들 있어서 같이 했어요. 지금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도 약간 후회하기도 하고 뭐그 정도로 자기 자식 가르치는 건 여러 가지로 문제. 근데 그 집중은 이제 보통 때 공부할 때 성적표 보거나 뭐 이럴 때도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알았다 그러고 집중해서 했냐라고 물어봐 애한테는. 그러고 나는 성적표를 이렇게 그 그래프를 그리죠. 백분율을.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성적표 그렇게 중요하면서 난 물어보는데 중학교만 되면 수학이 전교 등수가 몇 등인지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봐서 추세를 봐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등수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잘 기억 못해 또. 머릿속으로만 잘한 거 기억하거나 못한 거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흐름 같은 걸 봐야 되는데 흐름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들쑥날쑥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성적표에 관심이 있다면서 성적표도 막 없어. 그래서 내가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없대. 성적이 중요하다면서 성적표를 왜 아무 데나 둘까? 그러죠. 난 잘 모르겠어. 이제 저는 애한테 성적표 보고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도 하여튼 내가 내 공책에다가 그 수학, 국어 이런 거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때 중간, 기말, 중간 이런 거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애한테는 집중해서 해라라는 얘기만 했어요. 집중해라. 상당히 강하게 집중하라 이걸 했어요. 집중이 아주 강해야 아까 말한 대로 강해야 돼요. 강한 집중하고 긴 집중이 있는데 강한 집중이 우선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90분 하더라도 의식으로 항상 실천은 못해도 의식은 30분 정도만 집중하는 거를 애들한테 약한 애들은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 90분 중에서 앞에 15분, 뒤에 15분 적당할 때 정도고 나머지 좀 풀어줘 냅둬요. 그렇게 계속 강하게 집중을 계속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 줄거리 발표하거나 의문각기나 사고력대 의문각기를 하는데 무척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엄마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뭐라 그럴 때 애들이 엄마도 해봐 이러는 애들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 줄거리 발표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책을 하나도 안 보고 힌트 없죠. 목차도 못 보고 메모도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첫날 우는 애도 있어요. 남자 3학년. 너무 힘들다고 자빠진 애도 있고요. 그건 쇼 같은데 병원에 실려 간 애도 있어요. 걔는 짱구 같아. 실려 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안 시키지. 그 정도로 아주 센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정말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거를 짧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집중하는 거. 근데 요즘 애들은 그때 집중하라 그러면 이제 불안해가지고 잠깐 책을 읽게 시키거든요. 5분, 10분 집중에 따라서 또 허용을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 시간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옛날엔 집중했어요. 옛날엔 5분, 10분 집에서 읽었지만 여기서 좀 읽고, 그렇죠. 불안하기도 걱정되니까 읽고 발표를 하고 발표를 못하면 다시 발표해라. 시간 또 줄게. 근데 그게 한 10년 전부터 재발표할 때 재발표를 위해서 읽을 때 집중을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발표해요. 그게 뭐겠어요? 재발표라는 그 지적받는 게 너무나 불안한 힘든 거지 뭐. 그래서 재발표를 없앴어. 요즘에 옛날에는 긴장 바짝 해갖고 했거든요. 그럼 한번 읽고 발표하고 다시 읽고 다시 발표하는 거 같은 부분을 그럼 당연히 좋아지죠. 좋아지게 정상이거든요. 요즘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 없앴어. 불행한 일이지 뭐. 그러니까 강하게 집중하는 거를 그 의식 안 하고 반대로 길게 공부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을 다 풀어요. 풀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 거 다 하죠. 예전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뭐 해서
내 앞에서 하는데, 아니, 시험 공부 아니 숙제인가 시험인가 하여튼, 보니까 분량이 30분 분량인데 3시간에 걸쳐서 하더라고. 그걸 계속 지켜만 봤어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야, 정말 대단타. 30분 할 거를 3시간에 하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표정이 당연하지 않아요? 라는 표정을 줘. 이상하지 않아. 자기도 30분 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러네. 그렇지. 네가 뭐뭐 하지? 내가 이거 학습지 하죠. 여기서 하죠. 학습지 하죠. 문제집 숙제 하죠. 그 다음에 시험 본다고 또 뭘 풀죠. 내가 왜 열심히 해요? 6학년 여자애가 그러더라. 내가 왜 열심히 해요? 문제 풀면서 딴 거 다 해야지. 안 그럼 할 게 없잖아. 내가 빨리 한다고 놀게 해주나? 또 시키지. 애들은 공부한 중에 할 수 있으면 다 중간에 하거나 아니면 집중을 최대로 낮춰가지고 다음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음에 쉬는 거를 확실히 보장을 해줘야지만 열심히 해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아까 말 그 정도 비율이에요. 30분 세게 하면 1시간 반 정도는 쉬게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얘는 절대 집중 안 해요. 당연하죠. 자기 지치는데,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 공부하거나 시험 볼 때, 우리는 시험 볼 때는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우리 둘째. 시험 볼 때 열심히 해라.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잖아. 그럼 문제를 못 풀겠지. 그럼 문제를 외워라 그랬어요. 문제를. 그거만 뚫어지게 보면, 아니, 공부 시간에 딴짓이라 하지만 시험 볼 때 딴짓 할 거 뭐 있어. 시험 문제만 보는 건데.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럼 문제 외워. 그럼 문제만 외우면 돼. 그래서 나한테 틀려도 무슨 문제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통과.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인데 2과목 시험 보고 집에 와서 자요. 체력이 약한 애는. 너무 힘들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실은 학교 가고 6교시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자야 돼요. 아니면 놀다가 저녁 먹으면 그냥 자야 돼요. 안 하잖아. 왜 안 하겠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뭐. 힘든 거거든요. 선생들이 끊임없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겠어요. 집중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중은 그 평가 상태에서 집중 못 한다고 봐요. 애들이 처음 만나서 한 4명 정도 이렇게 4명, 6명 와가지고 야, 너희들 책 어떻게 읽냐? 한번 집중해서 읽나? 그러면 애들이 한 3, 4, 2분 애들은 요즘 안 그런데 애들은 저희 잘 읽어요. 그래? 한번 읽어봐. 그러면 각자 쭉 읽는데 5분에서 7분 사이에 움직여요. 근데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 책에 그림 갖고 너 이 그림 봤어? 재밌지? 웃기지? 이러면서 움직이면서 이 상황 파악을 해. 이게 뭔 상황이지? 선생의 기준이 뭐지? 선생님 모르니까. 냅뒀다가 한 20분 있다. 야, 그만 읽자. 시간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집중의 기준으로 책을 읽어라. 그래요. 전 복잡하게 얘기하네. 애들 기준에. 눈동자가 마주치지 않는다. 선생하고 친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데 찌뜨는라 그러는데 이제 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다가 한 5분에 7분 사이에 책으로 들어가요. 그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은 그 사이로 들어가요. 빠른 애들은 요즘은 간혹 있어요. 1분 내에 들어간 애들은 아주 우수한 애들이고요. 되게 보통 5분에 7분 사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빼야 돼요, 책을. 근데 기본적으로 눈동자에 가장 감정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손 만지는 거하고 눈동자하고. 그러니까 자폐증들이 그거 힘들어하는 거거든. 사람 똑바로 쳐다보고 손 만지기 힘들어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학교에 선생님이 주먹 그러고 내 얼굴 쳐다봐. 이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대기 상태라는 거지.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 그래요. 내 얼굴 쳐다보지 마 그래요. 각자 해. 문제는 그거죠. 그런 거는 잘못 보면 그건 감시죠. 나는 보는데 애는 나를 못 보는 거잖아. 잘못하면 상당히 안 좋은 방법이 한데 아이들한테 어떤 형태로 평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평가를 최대한으로 안 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이가 평가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아이가 집중을 해요. 집중이란 기본적으로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들은 같이 수업을 하건 친구가 있건 없건 간에 평가자로부터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 거에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요. 친구한테 한마디 하는 것도 신경이 날카로워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들이 끊임없이 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다 평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 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평가받는 게 중요해서? 당연히 평가받는 게 중요하지. 책 이해하는 건 애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평가에 평가. 그리고 내 평가 아니면 친구 평가, 비교 평가거든요. 평가를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정말 그래라고 했을 때만 집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쳐다보던 애는 그게 안 들어온 거야. 나를 못 믿는 거야. 얼굴 끊임없이 본다는 얘기는 얼굴에서 힌트를 찾는 거거든요. 내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거는 당연히 집중 못하는 것이고 자꾸 선생이 주목 이러는 것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을 가르치다니까 학교에서. 저는 학교에서 집중 못한다고 봐요. 못하고 내가 보호를 해줄게 그런 거예요. 보호를 해줄게 네가. 그러면 애들끼리 뭐라 그러는 거 다 끊어요. 초기에는. 애들끼리 한두 마디 하는 것이 평가 중에 하나예요. 애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거거든요. 다 끊어서 각자 나만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네가 발표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내가 너를 다 보호해 줄게. 애가 발표를 하는데 친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가 그걸 기억하려고 한마디 할 때 단호하게 쳐요. 그러면은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하고. 내가 뭘 하는데 친구가 끼어들면서 이거야 저거야 그럴 때 아이는 불안해서 못 하거든요. 다 쳐서 막아줘서 내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 네가 평가를 안 받을 거야라는 걸 최대한으로. 근데 최대한이니까 여전히 뭐 힘들지만 상대적이죠. 다른 공부에 비해서 평가를 적게 받거나 좀 안심할 만하다. 그러면 그때 순간순간 집중으로 들어간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읽어주면서 물어보는 거나 읽어주다가 애를 얼굴을 쳐다보는 이런 건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책상에서 나 읽고 엄마 읽고 그럴 때, 그쵸? 나 읽고 같이 읽는다 그럴 때, 나 쭉 읽다가 애 쳐다보면요. 애 항상 날 쳐다봐. 신기하네. 왜 그러겠어요? 안테나 50%가 엄마 동서를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평가를 받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위치에서 엄마가 쳐다봤을 때 잘 안 쳐다보는 건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도 봐야지. 어떤 성인지. 집에서 다니면서 방문과외 할 때 한 명이 그 집에 2년을 했는데 걔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 자기 방에서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안방에서도 하고 거실에서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 걔 앉는 자리는 엄마가 들어오는 자리. 엄마 들어올 때 바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문을 바로 바라본 자리. 엄마를 그렇게 의식을 했더라고. 엄마는 순한 사람인데. 그 집에서 벗어나니까 얘가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집에서 하지 맙시다 그랬어. 그 엄마 참 잘해준대. 간식도 잘해주고. 아니 정말 애들이 감동받을 정도로 간식이 뭐 대충 조그만 게 아니라 뭐 닭봉 막 구워주고 뭐 닭죽을 끓여주고 또 뭐 간식이 뭐 저녁 수준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좋지. 근데도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의식한 줄 몰랐어. 지독히 의식해요. 상당히 의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 읽어줄 때 심지어는 애를 쳐다보는 것도 애에 따라서는 그거예요. 평가예요. 얼굴에 다 나타나 얼굴에. 여간에서. 그러니까 우리 독감 쓸 때 막 쓰면 이제 한쪽 쓰고 뒤에 쓰고 그다음에 다른 종이 쓸 때 이제 종이 새로 주면 이거를 주거든요. 근데 안 본다 그래요. 안 본다. 그냥 갖고 있으라 그래.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애는 쓰지 않고 내 표정을 봐요. 내 표정을 봐서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잘못 쓴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애써서 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갔는데 뭐. 이미 표정이 글렀는데. 그러니까 안 보겠다 그러거든. 안 보고 계속 쓰라 그러면 태도로는 이뻐 보이는데 나중에 내용이 어떻지 간에. 근데 그걸 읽어서 약간의 찡그리면 애는 이제 그날은 끝났지 뭐. 이미 선생 얼굴 찡그리는데 뭐. 쓰고서 이렇게 주는데 자기가 썼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 관찰 선생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줄 때 애가 혀를 내미는 걸 봤어요? 못 봤는데. 근데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습관적으로 나도 애가 이렇게 줄 때 이걸 보지 애 얼굴 안 보거든요. 얼굴을 봐야 돼. 전부 다 얼굴이에요. 이거는 껍데기인데 그게 나도 습관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근데 참관자는 상관없으니까 걔가 싹 혀를 왜 내밀겠어요? 선생님 나를 얼마큼 보는 걸 아는 거지 뭐. 점검해보는 거지 뭐. 그 선생님이 다 못 보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중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냅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딴짓하는 것도 있지만 애가 뭘 하는 거를 그냥 냅둬요. 특별히 문제 아니면.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우연히 발견했어. 애 딴짓하는 걸. 그럴 때 혹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애는 속으로 뭔 생각하겠어요? 재수없네지. 걸렸네.
딴짓한 게 10개인데 그중에 하나 걸렸어. 그럼 재수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못 봐요. 거의 안 보여. 내가 앞에서 이렇게 쳐다봐도 안 보여요. 심한 경우는 이런 적도 있어. 창건 선생이 좀 멀리 있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그래. 울고 있는 거 못 봤는데? 아니, 어떻게 애들만 쳐다본다면서 그래서 나도 좀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울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엄마가 연구원에서 물어봤어. 울고 있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나하고 뭐 한마디 했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마 안약을 넣었을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안약을 넣은 거 못 보고 이제 국 선생은 이제 물 흐르는 거 봤는가 보지. 나도 안약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봤어. 난 그 어떤 느낌 같은 걸 좀 보는 것 같아. 그때는 전 수업하고 일상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일상에선 전혀 둔감한 편인데 수업은 그런 쪽이 아주 예민해요. 그 힘겨루기나 이렇게 애들 변화. 왜냐면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가르친 내용을 신경 안 쓰고 애들의 태도 관찰이나 집중하는 거나 이런 거만 신경 쓰고 어떨 때만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민감해서 그게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 그 정도로 그 애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지식으로 하는 거는 이런 능력들이 올라가서 능력이 올라가고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수한 교사가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나머지 다 그 밑에서 기본적으로 밑에서 뭘 해야 할 게 많아.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생들 과외할 때 이를테면 스카이 출신 과외하면은 좋을 거라고 해서 막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그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되죠. 왜냐면 걔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그걸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애 봤어요. 뭐냐면 중3 여자예요. 수학을 못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를 못 풀더라고. 이걸 왜 못 풀지? 아니 그래서 야 이걸 풀어봐. 그랬더니 이건 풀죠. 이건 8.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럼 이걸 y로 두면 되잖아. 근데 못 풀어요. 저걸 왜 못 푸는지 저걸 어떻게 알겠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말이 안 돼. 그러니 대체로 우리도 그런데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당수. 더 센 애들은 이러자. 이때만 그것도 옛날 얘기인데 엄마한테 혼났다 시험 보고 나서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옆에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엄마 잔소리 그러면서 야 연립방정식은 이런 거잖아. 연립방정식은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준대. 그럼 엄마가 이제 읊어봐. 내가 설명한 거. 그러면 내가 연립방정식 그리고 뜸을 들이면 아이고야 그러고서 자기가 또 설명한대. 옆에 애가 넌 나보다 낫다. 난 가만히 있어. 엄마가 2번 해. 거의 겉도는 거예요.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는 내용이 안 들어와요. 심리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그 전 단계가 워낙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게 공부하는 내용이 거의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능력이 없고 뭐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뭘 자꾸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말한 짱 굴리고 전략 지우고 별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잘 보이는 게 그나마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내용은 말고 내용은 다 그거라고 치면 돼요. 심지어는 대화나 이런 거에서도 아이가 책을 못 읽었어요. 엄마가 이래서 그럴 때 아니면 내가 뭐 어째서요 그럴 때 저는 이유를 잘 안 들어요. 일 안 되고 못 읽었어요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이유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른도 그렇지 대체로 다 갖다 붙여요. 왜냐면 권위 있는 사람한테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사실만 해요. 책을 안 읽었구나. 그래 알았어. 안 읽었네.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안 읽었지.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너는 남들은 한 번 읽느라고 시간을 썼는데 넌 집에서 안 읽었잖아. 덜 했어. 그럼 여기 와서 애쓰면 비슷하겠네. 더 애써라. 그럼 이제 손해본 것 같지. 힘들게 하니까. 그 정도로 끝나지. 왜 안 읽었어? 물어보면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 왜째로 물어봐서 왜 안 했어?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 하는 거는 일단 집중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내용이 이런 걸 다 빼야 돼요. 태도가 가장 좋은데 태도보다 약간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근데 문제는 내가 선입견이 없어야 돼. 그쵸? 선입견이 없어야지 어떤 느낌으로만 묘하게 받아야 참 말하기 힘들어요. 태도 아주 좋은 애들이 간혹 있어요. 한 30% 정도 헷갈리는데 아주 빤듯해. 남자애가 잘생겼어. 그런 애들이 특히 그래요. 잘생기고 남자 빤듯한데 뭔가 허당이 하지.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4학년인가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읽혀봤어. 소리내서. 아, 책을 토치레가 제대로 못 읽는데 다시 읽어 그럴 때 고치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러나? 근데 내가 그 잘못했지. 엄마 보고 좀 확인해 보라 그랬어. 내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의학해가지고 아빠까지 부른 상태에서 애 보고 책을 읽으니까 애는 더 긴장하지 뭐. 더 바바바거리지. 엄마 열 바짝 받아가지고 그 전에 과외 선생님한테 다 전화 걸어서 우리 애가 이런 상태인데 알았어요. 당연히 모르지 뭐. 기초 점검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얼마나 힘들겠어. 렌네베르그, 에밀, 그거를 렌네부르가 그러는데 그걸 고치질 못하더라고. 야, 그걸 고치질 못하는데 가끔 외래어 못 읽는 애 있어요. 심지어 외래어를 우리말 이름만 쭉 배치된 거 이를테면 그 펭귄? 아프리카간 펭귄 36마리에서 이름이 34마리가 나오는데 그제 외우게 시키면 강제로 그런 거 외우게 시키면 애들은 좋아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만. 암기를 좋아하니까. 애에 따라서 20개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 20개를 외우는 애가 그 마녀를 잡아내서 외국 사람 이름 5명을 못 외워요. 그걸 포기해. 나 못 외우겠어요. 그 묘한 그런 거 있어요. 펭귄 이름이 간단해서 펭귄은 이제 아이 추워, 나바버, XYZ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다 된 거. 그건 이제 막. 근데 그거 외울 때도 나름대로 짱 걸리는 없어요. 아이 추워, 아이 더워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 뭐 물벼룩, 뭐 액체 이렇게 물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는 아무도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읽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면 그냥 얘기하지. 그건 뭐 애들한테 무리한 요구인가 그러기도 하는데 아니면 그걸 말을 만들어낸 도 없고요. 너무 아이 더워서 뭘 먹었더니 뭐 그다음에 아이 추워 너무 추워서 아이 추워 됐고 뭐 이렇게 말을 만드는 애는 더더는 없고 외우는 거의 기본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의미 없더라도 그런 건 더더는 없죠 뭐. 근데 이건 나중에 기억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이게 기억력 대회 같으면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라 그러는데 우리는 동화니까 이야기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 자체가 처음 가운데 끝도 있고 소설로 말하면 기승전결이나 뭐 발단정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틀, 옛 이야기에서 어떤 틀 같은 게 익히는 거거든요. 그게 교과서로 말하는 설명문, 논리적인 구조보다 시간의 구조가 훨씬 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익히고 그 틀이 잡힌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 교과서는 논리적인 구조잖아요. 설명문 아주 힘들고요. 더구나 강의는 글보다 훨씬 더 기억하기 힘들어요. 말하는 것 아주 힘들죠. 강의는 정말 힘들죠. 글은 그래도 약간 체계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옛 이야기 등등으로 이야기 구조가 익숙해야 돼요.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는 구조가 이렇게 익숙한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가서 그게 쌓인 다음에 논리적인 구조로 넘어가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없으면 다 정보로 흩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라서 집중을 못 해요. 전 계속 애들 수준 완전히 무시하고 걔가 기억하는 걸로 하는데 기억도 중요하지만 기억은 애가 받아들이는 기준이에요. 왜냐면 집중은 아이는 다 집중했다 그래.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해봤어요. 30% 집중한 애도 집중했다 그러고 80% 집중한 애도 집중했다 그래 자기. 그거를 넌 아니야라고 말하면 본인이 열받죠. 자기 내적 기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얘한테 기억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초기에는 기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을 매개로 해서 그걸 결과물로 해서 애한테 집중 쪽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내용을 잘 안 들어요. 기억을 정확히 갖고가 아닌 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나 발표할 때 얼만큼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태도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될까?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책이 평균이 이 정도면 책이 이제 어렵고 낮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중심 내용이 있는데 중심 내용은 대체로 어려운 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는데 이거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죠 뭐. 저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요런 걸 물어봐요. 요런 거. 조금 느낌상이죠. 느낌상. 그러면 다시 그러면 거기서 걸려가지고 조금 긴장도를 높여. 힘들게 바짝. 그럼 조금 기억할 만한 거. 그래서 그거 생각해봐. 그럴 때 조금 더 올려서 기억해내야 돼요. 기억해낼 만한 거를 다시 해봐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단어라든가 이런 거. 그렇지 않고 야 이게 중요한 건데 빠졌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황당하지 뭐. 뭔 말인지 모르는데. 요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왕도도 호첸프로츠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나와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걔가 콘스타티노플 그랬어. 틀렸어. 다시 해봐. 그거 콘스타티노플, 콘스파티노플. 걔는 읽으면 니은은 못 받는가 봐. 계속 그걸 하는데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는데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자기가 성취해내야지만 아 내가 좀 더 긴장을 하면 집중하면 되는구나라고 경험을 싹 해주기 위해서 그걸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걔가 그걸 못 볼 줄 몰랐지. 니은을 못 받는가 봐. 콘스타티노플, 타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인데 그걸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요런 거 애가 할만한데 못한 거 기억할 때 보면 태도를 보면 뭐냐면 이렇게 헷갈리는 거를 내가 다시 하라 그럴 때 태도가 크게 3개 나와요. 뭐냐면 하나가 내 얼굴을 보면서 씩 웃어요. 힌트 달라는 거지 되게. 그리고 한 명은 나를 보는데 내 뒤를 보는 것 같아. 꼭 내 뒤를 보는 게 초점이 흐려지는 게 자기 머리를 뒤지는 거예요. 머리를 생각할 때 대개는 이렇게 박는 애는 드물고 되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한 명은 그냥 슬금이 넘어가죠. 슬금이 넘어. 그냥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애에 따라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힌트를 달라거나 그런 애한테 강하게 요구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연구원 하려고 준비한 사람의 자녀여서 6학년짜리여서 이부장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전략을 많이 쓸 것 같아. 좀 걸었어. 엄마가 좀 받쳐줄 줄 알고 세게 걸었거든. 아니야 다시 해봐. 생각해봐. 그랬더니 한 1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렇게 2번 정도 지적당하고 그만두더라고. 처음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가 봐. 자기가 대충 얘기하면 다 이러저러하게 힌트를 다 줬는가 봐. 나름대로 뭐 열심히고 착하고 뭐 이쁘장하고 그러니까 다 그랬는지 걔는 그렇게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거를 처음 받았는지 엄마가 받쳐준데도 엄마가 흔들고서 그만뒀어. 그러니까 사실 그 위험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애한테 압박은 그러니까 항상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 15분 짧게 90분 중에 한 15분, 20분, 30분 정도 짧은 순간에 압박을 들어가는 거는 걔가 그만두기 직전까지 이론상으로도. 그렇잖아요. 난 그때만 실력이 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엄마가 받쳐주는 거에 따라 다르죠. 엄마 안 받쳐주면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렇다 애를 내보내기 위해서 압박을 줄 수는 없잖아 또. 내보내고 싶은 애도 있어요. 미친. 엄마는 가라 그러고 애는 뭐 완전히 일부러 나를 성질 나게 할 정도로 그래서 모르고 엉뚱하게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집에 가 그러면 집에 안 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압박이 그런 형태 그래서 그 대신에 그거 하고 좀 풀어주고 해야죠. 풀어주는 게 더 길고 압박은 아주 순간 짧게 그래서 순간순간 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강하게 할 때 좋은 결과 나요. 성취감 같은 걸 얻어야죠. 기억을 하거나 뭘 하거나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같은 데서는 압박을 줘서 뭘 하라고 시키던데 좋은 결과 안 나와도 그걸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어떤 형태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독서를 핑계로 거의 그 전 단계예요. 내용 들어가는 건 그런 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좀 한 3년 정도 지나고 좀 어느 정도 기억도 하고 독해까지 못해 기억도 하고 웬만큼 하는 애들은 이제 조금씩 봐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잘하는 애들, 우수한 애들 고등학생 정도 되면 발표니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거의 책 읽고 백지에 쓰라 그래요. 백지에 쓰고 중3 정도부터 그런다. 요새 중3에 백지에 쓰고 쓴 거 보고도 제가 어느 부분 더 써봐라 그러든지 아니면 너 다른 책 하나 읽어볼까? 요즘 애들 하도 애들이 다 백지에다 쓰라 그러고 큰 애들은 그렇게 대안 제시를 많이 해요. 지금 작년인가 연대 간 애가 있는데 걔가 괭이 부림을 아이들 안 읽었다 그래서 그래 그거 읽어봐. 근데 걔가 고2인가 그러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책도 잘 읽어서 그 교육학에서 나온 희망의 불꽃이 있어요. 그게 그 조노선 코졸인가라는 사람이 이제 빈민가 아이들하고 계속 편지 보내 25년 동안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주 그런 사람이 쓴 게 있어. 그거 있고 경제학자 바바라 에렌라이가 쓴 뭐 노동의 배신인가 그런 게 있고 또 사회학자 쪽에서 가난을 접근한 게 있어요. 괴짜 사회학인가 뭐 있어. 그런 세 개를 읽는데 다 읽어요. 웬만큼 기억도 하고 그래서 우수하다. 그래도 그걸로 글 쓰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괭이 부림을 아이들에 나오는 가난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랬어. 전혀 흡수가 안 돼. 자기 끊임없이 가난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참 그래.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빠르게 대안 제시로 계속 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말하기도 그렇지 뭐 어떻겠어.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야 그래 가난이 내가 책을 다양하게 읽은 것처럼 가난이 상황마다 맥락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같다고 생각해서 쉽게 대안 제시를 했냐. 좀 이렇게 가난이 종류가 많고 뭐 현상부터 뭔가 좀 분류를 하든지 분석을 해야 돼. 현상이 어떤지. 응? 근데 그런 거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빨리 공부 잘하는 애일수록 빨리 결론을 내야 돼. 빨리 수능이 우리 빨리 가잖아. 빨리 직감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서 맞아 틀렸지 보기를 골라야지. 뜸들이는 건 더 손해예요. 그 문제로도 손해고 뒷문제로도 손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서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그래도 다음 문제는 상관없는데 뜸들이잖아. 그래서 아주 빠르게 결론 내리고 빨리 가요. 그래서 참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애들은 그래도 웬만큼 비소설도 읽고 기억하니까 그래도 계속 책 읽고 쓰고 이런 것만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래 조금 뭐 내용상으로 좀 건드리는 거죠. 잘 안 되긴 해도. 근데 초기에 초등생이나 밑에 애들은 계속 기억력 그리고 기억력도 안 되면 집중력. 그러니까 집중력은 계속 가는 거예요. 집중해라. 집중해서 책을 읽어라는 거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는 기억이다라고 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으로 집중하는 거니까. 시간 많은데 질문 받을 시간 없네. 질문 좀 받읍시다. 일단 한 분밖에 안 되겠네. 여기 질문 뭐 저해 요인 뭐 영상 매체 시험 공부 뭐 이런 거 했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면 제가 책 하나만 들고 왔어요. 이게 여기 있네 또 이런. 이게 집중력의 탄생 이건데 집중력이 사라지는 게 대표적인 건 영상 매체예요. 가장 큰 건.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인터넷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하고 뭐 거의 결정적이에요. 결정적. 우리는 만화도 안 좋아하는데 내용으로 따지면 만화나 이런 유튜브 대로가 좋은 게 많죠. 다큐멘터리도 텔레비전으로 다큐멘터리도 있고 좋은 게 많은데 집중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막죠. 근데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중독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몰아서 하라 그러죠. 날마다 1시간 하는 것보단 일주일에 한 번 7시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코올 중독 개념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애들이 지겨워해요. 어릴수록. 7시간 힘들어서 저는 2주일에 한 번 12시간을 줬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나눠달라 그래요. 6시간씩. 그럼 내가 손해지 5시간으로 해. 그건 아깝고 이런데 제 얘기를 듣고서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 그 사람은 중학교 선생님 자기 아들을 고1 때 한 달에 한 번 24시간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걔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요일 날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자판에서 새끼를 다 해결하면서 종일토록 한대. 그리고 딱 끊는데 딱. 그리고 딱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하면 잔상이 계속 남아서 계속 갈망이. 특히 1시간은 부족해요. 그 술이랑 똑같아요. 부족해요. 갈망 때문에. 그래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안 해보셨죠? 게임하면요. 누우면 그 게임 그림이 돌아요. 머릿속에서. 아니, 천장에 돌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엄마 강제로 끊었잖아. 계속 머릿속에 도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하게 시키고 어느 한 번은 실컷 하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비율로 30분씩 한다 그러면 그러면 뭐 3시간 반 조금 더 주지 4시간.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30분 한다 그래서 30분만 하나 이럭저럭 하면 1시간 하는데 조금 더 줘야지. 하여튼 그 알코올 중독 개념으로 3일은 지나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 잔상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학년이면 일주일에 2번 좀 학년이 높으면 일주일에 1번 정도 더 세면 2주일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실컷 하고 그걸 빼는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뭐 수시로 하니까 강의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도 다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집중력을 초점으로 두면 만화도 안 좋은 게 그림으로 자꾸 보면 글자 쪽으로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른 거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영상은 대체로 방해가 돼요. 오히려 자꾸 떨어지는 형태예요. 같이 갈 정도. 그러니까 만화 옛날에 자꾸 뭐라 그래서 만화를 먼 나라 이웃 나라 막 나올 때 그걸 하자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내가 뒤진 걸로는 유시민의 편약한 책이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다. 같이 읽어라 그러는데 유시민 거 잘 못 읽거든요. 실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연복고도 사실 내용은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근데 애들이 재밌게 보잖아요. 왜 재밌게 보겠어? 만화니까 보는 거지. 만화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람 얼굴을 보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눈 있고 코 있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그림을 못 그려도 어떤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은 뭐겠어요? 마치 이해한 것 같은 감을 잡거든요. 저거를 동화에서 말로 할 때 이를테면 눈이 일자로 딱 붙어 있고 눈썹이 붙어 있고 눈꼬리가 약간 처져 있고 머리가 갈색이고 이런 얘기를 쭉 읽을 때 내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나 나름대로. 그 그림으로 그리는 게 힘이 들어요. 그게 에너지. 내가 글자를 갖고서 글자체로 이해하는 건 아주 높은 단계고 글자를 되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 비슷한 거로 이렇게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책부터 가는 건데 그림을 그리는데 글자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로 듣는 것처럼 바꾸거나 그게 힘든데 그림을 자꾸 본 애들은 남이 그린 그림을 자꾸 본 애들은 내가 글자를 읽고 내가 그림을 못 그려. 남의 그림을 자꾸 본 애들은 그래. 내가 자꾸 그림을 봐야 돼. 그림책에서처럼. 그래서 오히려 집중 잘 못하거나 실제로 기억을 잘 못하죠. 듣기 읽어주기는 그때 읽어주기 할 때 하니까 그때 좀 할게요. 지도 평가 기준 뭐 그러네요. 시험 공부 있는데 지금 저의 요인에 애들이 시험을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험 공부 안 할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집중력이니까 예를 들어 책 볼 때 집중을 하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집중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랑 기출 문제를 푸는 거랑 집중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저희 큰애 보면 작년에 수능 볼 때 이제 그 얘가 기출을 돌릴 때 보면은 영어 같은 거는 이제 영어를 듣기 평가는 이미 쳐서 듣고 있으면 다른 문제를 풀어야 시간이 되거든요. 시간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그 영어 지문을 다 읽고 이제 풀 수가 있는 거고 국어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못 풀어요. 저는 못 푸는데 지문 되게 많은데 결국에 이제 뽑아서 한마디로 기출을 돌렸던 애와 기출을 돌리지 않은 애, 집중을 더 한 애와 공부를 해봤던 애와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애의 차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커야 될 애들도 결국에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저의 요인이라고 이제 집중력에 저의 요인이라고 했을 때
그럼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기출을 안 돌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할수 이를테면 없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이 한 2주 안에 드물고 3주, 4주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애들 시험 공부 제대로 하는 건 3일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겉돌아요, 겉돌아. 3일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는 자기 능력은 한계되는데 축구로 말하면 능력이 한계돼 있으니까 약간의 응용만 잘하는 것 뿐이에요. 응용 정도. 그리고 수능 문제는 패턴을 외우는 거거든요.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도 여전히 힘들죠. 자기가 능력을 쌓으면 그거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름이 김기정인가? 헷갈려. 아니다. 그 누구더라? 국어 시험 국어 공부 패러다임 바꿔라 이런 거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학교 선생 이다가 잘렸는지 그 전에 운동해서 그런지 안 됐다가 학원으로 돌다가 학교로 갔어.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학교가 더 심한 거야. 학원보다.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 말로는 그래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봐라. 그리고 문제풀이는 100시간이면 된다. 근데 문제풀이를 1년 이상 하잖아. 우리 고3 때는 처음 문제풀이만 해요. 진도를 다 고2 때까지 떼고. 내가 보면 미친 짓이지. 근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래야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 고등학생은 할 수 없어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1년 사이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면 저는 전에는 쌓여야죠. 쌓여야죠. 독서 능력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아주 부모가 딱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학교나 자기 목표에 따라서 성적이 이를테면 10등 받기라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지금 포기하라. 지금 포기하고 5등 위험 몰라도 10등이면 그건 공부 안 하나 똑같아요. 포기하고 기초 능력을 쌓은 다음에 다시 시험 공부를 해봐라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얘는 전교 5등이에요. 지금 이미 전교 5등인 애가 있고 커가는 애들은 고등학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 푸는 것도 보면은 1등급, 2등급 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엄마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커가는 애들은 얘가 1등급일지, 얘가 2등급일지, 5등급일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기출을 돌리고 시험 공부하는 게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건데 그러면 걔네가 초등학교 때도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오면 굳이 시험 문제 풀 필요 없잖아요. 성적이 나와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성적이 나오고 좀 할 것 같은 애는 성적이 나오면 한 번만 보면 되지 뭐. 걔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봐서. 그리고 성적이 높아도요. 다 초등학교는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게 별로 이렇게 바탕이 없는 상태라서 금방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이 기초 부분이 장기적으로 기초 부분이 나중에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일수록. 초등학교 성적 좋았다고 계속 좋아진다는 보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건 안 좋건 상관없이 기초를 쌓는 게 좋은 거죠. 그건 부모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 능력 키우기라는 거는 꼭 성적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자기 능력이야, 능력 부분인데 이를테면 성적으로 따질 때 제일 불편한 게 지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애가 변호사가 됐어. 그 다음에 문제가 걔가 로펌을 가건 요즘 개인도 못하는데 로펌에 갔을 때 뭐예요? 조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공부 잘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의사가 돼서 개인 병원 차리는데 그럼 경영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손님도 모아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걸 희생하면서까지 성적 높이는 건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앞으로 더 불확실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 상당수가 지금 변호사가 거의 똔똔도 못하는 애가 거의 30% 50% 되잖아요. 자기 일반 최소한의 월급쟁이도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공부도 하면서 다른 것도 이렇게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너무 희생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능력이 있건 없건 못 키우면서 공부만 잘하거든요. 공부 잘하면 거기 위해선 거기에 들어 경쟁해야 되잖아. 밑에 있을 땐 좋았어. 딴 거 못해도 공부를 잘하니까 보완이 되는데 학교를 높여서 스카이 가고 그다음에 변호사 되면 거기 애들은 그런 애들을 경쟁해야 되거든요. 아주 괴로운 애들 많아요. 아주 힘들어요. 모양 갖춰도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도 있지만 최소한의 월급도 받기 힘든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농담처럼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학원 선생하거나 특히 학교 선생들이 나오면 학원 선생하는 거는 다른 능력이 없어 그래요. 학원이 그래도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러긴 한데 그거는 유명한 학원만 그렇지 일반 작은 학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선생들이 다른 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애들 현장에다 나온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서울대나 이런 데가 무리하게 한 애들은 다른 능력이 특히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 전 그게 더 문제여서 꼭 성적만은 아니고 성적이 뭐 열심히 해서 성적 좋으면 좋지만 다른 걸 희생하면서까지 성적을 높이는 건 아주 위험한 방법이다. 능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왜냐면 꼭대기는 여전히 성적도 좋지만 능력도 있는 애들이 제법 있다. 그럼 걔네들과 경쟁해서 밀리죠. 저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아이들의 사례인데 성인의 경우에는 성인이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공간 내가 책을 읽는 상황을 잘 따져봐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읽을 때 가장 집중이 잘 됐다라는 그 시간을 확보를 하고서 그 시간 쪽으로 자꾸 몰아주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무슨 요일날 어디 카페에서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잘 되더라. 그거를 확보하고 그거를 주변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세요. 특히 식구들이나 이 시간에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런 게 일단 구체적인 걸로는 제일 좋아요. 그것 여러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이니까 그런 시간이 이 집안일이나 사적으로 식구들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집중을 하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으로부터 끊어야 되거든요. 일상으로 끊어야 되는데 일상 끊는다는 게 이거 자체가 나의 이를테면 옛날에 신라 도망가들 하는 것처럼 소도라고 이렇게 성스러운 공간이죠. 성스러운 공간. 아무 침해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일상으로부터 차단되는 나만의 시공간, 그게 자기가 존중받기도 하지만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안심이 돼야지만 집중으로 들어가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왜 책 못하겠어요? 끊임없이 집안일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오르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시공간을 어떤 형태로 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한 것 쭉 봐서 이 시간이 대체로 괜찮다 그러면 그 시간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화시키고 나를 존중받고 그러면 여러분 일상 떠오르는 것 중에 상당수가 그런데 존중받으면 좀 일상을 끊을 수가 있어요. 일상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좀 끊어서 이 시간만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집중이 되죠. 그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책을 잘 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다음에 기억하고 사고할 테니까 또 가죠. 예. 이제 그 제시팀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어요. 답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집에 천천히 읽어보고. 애쓰셨어요? 이 소리를 다 꺼가지고 그러는구나. 오늘 수업이 이 편야식 책에 이렇게 그나마 읽어보면 도움이 될까요? 오늘 강의 이거 다음 거예요. 다음 거. 다음이 거예요? 기억 사고예요. 예, 다음 거. 그 읽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대충 보세요. 예. 잘 안 들어오죠, 뭐. 선생님 그리고 책도 지금 추천하시는 거예요? 집중력에 혹시 관심 있으면 예.